자, 우리 이번 영상에서는 축전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전위와 키로유프 법칙을 이용해서 축전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05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는 105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전에 키로유프 법칙 보면서 전위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로 했었죠. 건전지는 전 위를 올려주고요. 그리고 그 올려준 전위는 저항에서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 이미 중학교에서 배워서 알겠지만은 실제로 움직이는 거는 양전하가 아니라 음전하죠. 그래서 음전하 입장에서는 전위가 좀 반대로 이렇게 느껴진다라는 거 정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 축전기부터 전자의 흐름을 위주로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지금 제가 물레방아로 표현한 요게 저항입니다. 저항. 건전지는요, 전하에 전위를요 올려주는 녀석이에요. 지금 건전지에서 V만큼 전 위를 올려주고 있죠. 올려주고 이 녀석이 이렇게 쭉 가서 전 위가 전기적 위치원체가 떨어지면서 1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1을 하는 거예요. 1을 하면서 다시 전 위가 빵이 되게 되고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건전지에서 얘를 전압을 승강시켜주는 거죠. 이 과정이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1로 변하는 과정입니다. 네, 이게 전자 입장에서 본 이제 전기적 위치 에너지인데요.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을 때 갑자기 저항을 제거합니다. 그러면은 전자 입장에서는 길이 사라지는 거예요. 길이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흐를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로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저항을 딱 제거하는 순간 더 이상 이제 회로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죠. 근데 이 상황에서 널쩍한 판 형태,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가우스 법칙 했을 때 배웠던 이러한 넓은 판 형태의 도체를 여기 사이에 끼웁니다. 도체. 물론 이 도체는 서로 닿아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도체가 끼게 되면요. 원래는 여기가 V만큼 전이차가 있었고 저항이 있는 동안은 여기도 똑같이 V만큼의 전이차가 있었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전이차가 빵이 돼요. 전이차가 일시적으로 빵이 되고요. 이 도체 안은 사실 플러스 전화와 마이너스 전화가 개수가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는데 도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화는 자유전화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죠. 그 지금 상황 보면은 여기는 지금 전이차가 있는데 여기는 전이차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되게 이질적인 내리막길이 형성됐습니다. 그럼 여기는 전원들이 당연히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갔고요. 여기는 전원들 당연히 미끄러져 내려갈 거고 그럼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전화가 쌓였고 여기는 플러스 전화가 쌓였죠. 전자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전화가 쌓인 곳이 전위가 높고 플러스 전화가 쌓인 곳이 전위가 낮기 때문에 아까까지는 전이차가 빵이었던 요 지점이 전이차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근데 아직은 이렇게 미끄럼틀이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더 흘러요. 더더더 흘러서 전이차가 벌어지는데요. 어디까지 벌어지냐? 똑같이 이 건전지가 올려준 전압만큼의 전위차가 생길 때까지, 즉 더 이상 미끄럼틀이 형성되지 않고 요 지점의 전위가 다 똑같아 가지고 더 이상 전자의 흐름이 없을 때까지 전자가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전자들은 이제 뒤로 가지도 못하고요. 앞은 이제 끊어져 있으니까 가지도 못하고요. 여기 잡혀 있게 돼요. 전하가 쌓이게 되고요. 이렇게 전하가 쌓여서 충전하게끔 해주는 장치가 바로 이 축전기입니다. 지금 이 과정은요. 축전기에서 전하가 충전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 간극이 더 크면 이 간극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전하들이 쌓여야겠죠. 즉 걸어두는 전압이 크면 클수록 쌓이는 전하가 더 크게 됩니다.
즉 쌓이는 전하량. 이거 지금 쌓인 전하량이에요. 이거는 걸어준 전압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건전지를 제거하고 여기다 이제 저항을 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 입장에서는 여기로 떨어질 수 있는 길이 생긴다면서 이동하고요. 그러면은 여기 전하들이 사라지게 됐죠. 그럼 그만큼 전이차는 줄어들게 돼요. 이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계속해서 이렇게 흐르면서 모든 전하들이 다 손실이 되고 더 이상 전이차가 형성되지 않으면서 전류가 더 이상 흐르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방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축전기에 이게 이제 축전기에 전기가 쌓이고 전기가 이제 방전되는 과정이었는데요. 그러면은 이 축전기에는 도대체 전하들이 얼마나 쌓일 수 있냐에 대해서 계산을 해볼 건데요. 그게 우리 교과서 105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기 용량입니다. 전기 용량을 간단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전기 용량은 C라고 표현하고요. V인 전압에 미안해요. 전기 용량이 C인 축전기에 Vn 전압이 걸렸을 때 쌓이는 전하량이 얼마냐. 그거에 대한 척도가 전기 용량입니다. 자, 계산하는 법은 이제 같이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게 오른쪽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이 그림이 뭐냐? 이게 지금 우리 가우스 법칙 때 배운 넓은 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넓은 판. 넓은 판에서는 전기장이 이렇게 균일하게 형성됐다고 우리 배웠죠. 전기장 E가 균일하게 형성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쌓여있는 전하들의 이제 면 전하 밀도가 시그마라면요. 시그마라고 있습니다. 이제 가우스 법칙 계산에 의하면은 요 전기장의 크기는요. 이거 간단하게 계산하면 쉬울 거예요. A분의 미안해요.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입니다. 자,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시그마가 아니라 쌓이는 전하량이 얼마인지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이 판때기의 넓이가 A라면요. 저장된 전하량의 크기는 전하 밀도에다가 면적을 곱해주면 되겠죠. 여기도 밀도에다가 면적을 곱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이거 좀 여기 바깥에다 적을게요. 걸린 전기장의 세기는요. 입실론 제로 곱하기 시그마의 A를 곱해주면 됩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밀도니까 이게 A분의 Q죠? 뭐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밀도니까 이게 A분의 Q죠? 밀도니까. 그래서 큰일 날 뻔했네요. 미안해요. 그럼 요거는 얘가 시그마 이슬론 제로분의 A분의 Q죠?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는 이슬론 제로 곱하기 A 곱하기 Q죠. 이렇게. 미안해. 전혀 생뚱맞게 적을 뻔했네요. 자, 이런 전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를 내가 구할 거예요. 전압의 크기 어떻게 구하냐? 자, 아까 전압, 전위는 뭐라고 했죠? 전 영상에서 전위는 단위 양전하의 위치 에너지입니다. 즉 어떤 A 기준점에서부터 그 위치까지 옮기는 동안 내가 해준 1의 양의 크기를 구할 건데요. 여기는 기준이 어디냐? 요 지점에서부터 요 지점까지 올리는 동안 해준 1의 크기에 내가 손이 해준 1의 크기를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전기의 간격이 D라고 했을 때요. 잠깐만요. 쓸모없는 거 다 지우고 시작할게요. 다시 한번 다시 정리해서
전기장의 세기는요 입실론 제로분의 A 곱하기 Q고요. 이 축전기의 넓이가 A고요. 간격이 D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V를 구해주고 싶은데요. 지금 걸려있는 전기장의 세기가 2죠. 기준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옮기는 이제 전압을 옮긴다고 했을 때 그때 걸리는 전압 V의 크기는요. 인테그랄 단위 전압가 움직인 거니까는 2입니다. 2 우리 지난 시간에 포스는 차지 곱하기 필드라고 했죠. 여기서 이제 차지는 2고 필드는 2고 차지는 1 단위 양자라니까 그냥 1 요거 생략할 수 있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곱해준 거에 2R 0에서부터 D까지 따라서 구해주면은 마이너스 2 D가 나오게 됩니다. 적분은 뭐 쉬우니까는. 근데 마이너스가 왜 나왔지 갑자기? 미안해요. 마이너스 좀 지울게요.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러면 우리 얘를 여기다 이제 대입할 수 있죠. 대입하면은 입실론 제로 2a 곱하기 q d가 나왔고요. 같은 전압을 걸어줬을 때 얼마나 전압가 쌓이냐의 관계니까요. q는 d 곱하기 입실론 제로 곱하기 a 그리고 v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얘를 싹 묶어줘서 c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cv가 되겠죠. 그래서 c는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실론 제로 곱하기 d분의 a라고 해서 이실론 제로는 상수고요. d는 이 축전기의 간격 축전기의 간격이고요. a는 이 축전기의 넓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축전 용량이라는 건요 축전기의 판의 넓이가 넓을수록 그리고 그 둘 사이의 간격이 좁을수록 큽니다. 자 이게 축전기의 축전 용량이고요. 마지막 이 축전기도 정한 거 마찬가지로 직렬로 연결하냐 병렬로 연결하냐에 따라서 축전 용량을 그러니까 합성 축전 용량을 구할 수 있어요. 합성 축전 용량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자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개인데요. 정석적인 거 하나 그 다음에 약간 좀 물리적인 스킬이 사고가 좀 필요한 거 하나 이렇게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V의 전압이 걸렸습니다. 키르우프 법칙에 의하면요 첫 번째 축전기에 걸린 전위를 V1 두 번째 축전기에 걸린 전위를 V2라고 했을 때 V는 V1 더하기 V2가 돼야 된다고 했죠.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축전기인데 축전기에 Q만큼 전하가 쌓였어요. 그 말은 여기에 마이너스 전하가 마이너스 Q만큼 있다는 거고요. 여기에 플러스 전하가 플러스 Q만큼 있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축전기엔 전기가 얼마나 쌓여야 되냐? 얘도 Q만큼 쌓일 수 있습니다. 왜냐? 잘 보세요. 아까 축전기는 중간에 그 도선이 끊어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는요. 여기는 이제 노란색으로 칠한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좀 칠하는 게 좀 더 낫겠네요.
요렇게는요, 그 어디와도 연결되지 않은 독립적인 전선입니다. 이 안에서 한쪽으로 플러스 Q가 쌓였다면은 나머지는 요 반대쪽에 쌓여 있겠죠. 여기 이렇게 쌓여 있을 거고요. 그럼 반대로 여기는 얘만큼 이렇게 쌓여 있어야 합니다. 왜? 사실 보면은 얘도 파란색으로 칠할게요. 요렇게. 파란색으로 칠한 건 뭐예요? 여기에 쌓여 있는 애들도 사실은 여기에 있는 녀석들이 이렇게 간 거죠. 즉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둘이 축전된 전하량이 같습니다. 즉 전체 축전기에 연결된 애들의 전하량은요, C1에 축전된 전하량과 C2에 축전된 전하량이 같습니다. 아까 Q는 CV라고 했죠? 따라서 V는 V1 더하기 V2니까요. C분의 Q 전체, 그러니까 전체 축전 용량은요, C1분의 Q1 더하기 C2분의 Q2인데요. QQQ 다 날릴 수 있으니까는 얘는 C 전체 축전 용량분의 1은 C1 더하기 1분의 C2분의 1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즉 축전기가 직렬로 연결됐을 때는 이렇게 역수의 합이 전체 축전 용량을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자, 이게 정석으로 구한 거고요. 약간 야매는 아니고 약간 물리적인 조금 사고를 써서 하면요. 아까 축전 용량이라는 게 입실론 제로분의 D분의 A였잖아요. 이게 C1이고 이게 C2잖아요. 이만큼 간격이 D1이었을 거고 이만큼 간격이 D2였을 겁니다. 면적은 달라지지 않채 간격만 원래 D1이었던 게 D1 더하기 D2로 이렇게 늘어난 거죠. 왜? 사실 이 전체 축전 용량에서는요, 여기에 쌓이는 건 사실 뭐 큰 의미가 없고요. 여기에 쌓인 녀석과 여기에 쌓인 녀석이 사실 전체 축전기에선 필요한 부분이죠. 그러면 얘와 색 좀 바꾸고 얘와 얘 사이의 간격을 보고 싶은데 그 간격이 이만큼에서 플러스 이만큼 벌어지니까 전체 간격은 D1 더하기 D2가 된 거죠. 그래서 C는 입실론 제로 곱하기 D분의 A에서 D를 더해줘야 되는 경우입니다. 근데 D를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역수 취해줘야 D를 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역수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해줘도 됩니다. 이게 직렬 연결이고요. 두 번째 병렬 연결 보도록 할게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키르이오프 법칙에 의하면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니까는 C1에 걸리는 전압도 V, C2에 걸리는 전압도 V죠. 즉 전체 전압은요 C1에 걸리는 전압과 같고 C2에 걸리는 전압과 같죠. 그리고 두 번째 C1에 축전되는 전하량이 예를 들어서 Q1이라고 있어요. Q1이고요. C2에 걸리는 C2에 저장된 전하량을 Q2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전체 전하량은 뭐예요? 얘 다 더해줘야겠죠. 얘. 왜? 여기서 나온 애들이 쭉쭉쭉쭉쭉 돌아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전체적으로 같은 겁니다. 따라서 전체 전하량은요 Q1 더하기 Q2입니다.
따라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Q는 CV니까요. 요거는 C1V1 더하기 C2V2고요. 얘가 전체니까는 CV죠. CV 전체. 전체는 V1, V2가 그러니까 다 생략 가능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C는 C1 더하기 C2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병렬 연결인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더해줘도 된다 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유추가 아니라. 이제 유추하는 걸 보면요. 유추하는 것도 마찬가지 방법 똑같습니다. C는 입실론 제로 곱하기 D분의 A잖아요. 근데 얘 보세요. 간격은 달라지지 않는데 면적 원래 A 그냥 면적이 A1이었던 녀석이 면적이 A2만큼 늘어났죠. 면적이 더해지는 겁니다. 합성된다는 것. 따라서 A가 A1 더하기 A2를 해준 게 전체 A니까요. C는 C1 더하기 C2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겠죠. 이게 평균판 측정기를 합성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게 106페이지 내용이고요. 107페이지에 평균판 측정기 유전체 역할 이건 무시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연습 문제는 우리 110페이지에 2번과 3번. 3번은 아까 우리가 전 영상에서 같이 풀었죠? 그래서 110페이지에 2번. 그리고 혹시나 연습 다시 할 거면 3번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들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